그런데 또 이제 수임료 얘기가 설명님 나오는데 글쎄요. 적은 보니까 그냥 한 50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1,000만 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 사실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 수임료를 얘기한다는 것이 참 제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고 좀 예. 황당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착수금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오면 성공보수를 받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한 2, 3년 전에 대법원에서 이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이게 그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해서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못 받게 돼버렸습니다. 아. 그렇게 되니까 그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네. 착수금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취지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굴지의 로펌에 있다가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네. 달리 어떤 사건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임도 못하고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하는데 얘기가 뭐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착수금 500만 원 받고 지금까지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변호사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그걸 애국심이라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예. 애착이랄까. 그게 아니면은 변호사로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못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몇 달 첫 동안 달 500만 원 받는 했다고 거예요? 하면은 예. 아시다시피 개인 변호사를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 유지비만 해도 1, 2천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500만 원 했다고 하면은 첫 달 사무실 유지비조차도 지금 나오지 않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 쫄쫄 빨고 있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으로서는 지금 평생 살아왔는 것이 청와대에 있다가 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야 될지 모르지만 보통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부인이 가만히 있질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노 변호사님 보도 보면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1,000만 원 수임료를 제의했다 거절했다는 건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아주 터무니없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같이 매겨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이제 900만 원 정도가 원래 본 수임료고 예. 90만 원 정도가 그 부가세거든요. 그럼 900만 원에서 50% 정도가 또 세금으로 나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의 한 450만 원, 500만 원만 가지고 사실은 그분한테 모든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능할 것인가? 게다가 이제 검찰이 하고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변호사들이 붙게 되잖아요. 검찰이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해요. 의견서는 네. 너무너무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전부 다 첨부하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일일이 다 반박하는 의견서를 우리도 또 내줘야 되는 거고 검찰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조목조목 반박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5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2천만 원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그 변호사님이라 하더라도 뭐 1, 2천만 원 받아가지고는 이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거절했을 것 같고 네. 이런 경우는 최소한 몇 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억 단위로 넘어가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수임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담이 그 변호사한테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건은 못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보면 예. 뭔가 이제 자기의 노력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원리이고 직업적인 원리이기도 예. 할 텐데 그것이 이제 그 보상이 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혹은 예. 예를 들면 이 사건을 맡아서 추후에 많은 수임이 예상된다거나 사건 수임이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예. 아주 특수한 관계여서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이런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도 지금 제대로 충족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 거물급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그래서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게 오히려 그 불명예스럽고 혹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 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예. 점. 이런저런 점들을 아마 고려해 보면 실질적으로 잘 안 맡으려고 할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변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변호를 제대로 해서 법리적으로 다투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도돌이표 같이 되돌아오는 얘기입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애초에 인식이 난 죄가 없고 엮였다. 예. 끝까지 부인한다. 여기에 뭐 굳이 뭐 변호사 많은 비용 들여서 변호사를 써서 법리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아마 인식에서 결국 이런 결과까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치적인 여론전은 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법리 논쟁은 병행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 아닌가요?
법률 문제는 아예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여론조론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차피 지금 법리 다툼을 벌인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법리 다툼을 벌여서 만약에 완전히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네. 아마도 3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완전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자면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5년 이상이냐 5년 이하냐. 지금 네.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뭐 10년 이상의 어떤 무기징역까지의 그런 특가법상의 그 형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5년 이하의 그런 어떤 뇌물죄로 갈 것이냐 이런 식의 법리 다툼을 할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의미가 없다. 무죄가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1년을 살든 아니면 무기를 살든 사면은 똑같다. 사면에서 받아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그것을 갖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되겠느냐 이런 판단도 가능하지 그런 않겠습니까? 것들이 사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평가를 해보면은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많은 사건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신분 내에서 행한 여러 가지 것들은 통치행위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뇌물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 손으로는 안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최순실 씨하고는 관계가 또 인척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정말로 잘 뜯어보게 되면 예. 사실은 법리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물 관련된 것도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증거 같은 건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 정말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내가 맡아서 무조건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자존심을 걸고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사건을 장악을 해야 되고 의뢰인하고 소통이 제일 잘 돼야 되는데 네. 그걸 중간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맡고 있고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제대로 된 정보를 주지 않고 또 변호사를 믿지 않는 거. 네. 이게 이제 사실은 수임료보다도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예, 이번 사건이 재단에다 낸 돈을 뇌물로 본 처음 사건이기 때문에 글쎄 법조계에 있는 분들은 한번 해볼 만하다는 의견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일단 좀 포기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의지 문제라고 이제 저희가 분석을 했는데 혹시 돈 문제, 최 변호사님.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저희가 재산 신고 보면은 예금만, 그러니까 이른바 현금 할 수 있는 게 10억이 넘게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그렇습니다. 없는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그 경우에 따라서는 뭐 자꾸 이게 변호사 돈 문제를 얘기하니까 마치 아까 뭐 어떤 그 법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한 3억 정도 하는데 3억까지 안 한다 하더라도 네. 몇 천만 한다 하더라도 그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보수를 한번 지켜보자 하는 취지에서 나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겁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구중 심처에 있으면서 이 세상 물정을 정말 너무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저 또한 굉장히 답답함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 보이듯이 공시지가만 해도 삼성 자택이 한 27억, 실제 예. 시가로 하면 70억대 정도 된다고 하면은 현금도 있지 않습니까? 저기에서 그렇죠. 일부 정도를 해서 변호사들한테 넉넉히 쓰시다라고 하면서 특히 유영하 변호사님한테 사건을 그 돈을 맡기시면서 적절히 해서 있는 변호사님들한테 그 사용하라고 하면서 위임을 해서 했다고 한다고 하면은 예. 그렇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했던 각 이른바 말도 안 되는 각자 대리네 이런 식으로 해서 국하게 하는 것은 안 할 건데요. 예. 현실로 봤을 때 과연 지금 더 할지 뭐 지금 그 동생 같은 박지만 그 회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는 내가 그 누님을 이제 뒷바라지를 한다라고 하면서 변호사 선임도 한다라고 했는데 근데 그 돈도 아직까지 안 받고 전혀 있어요. 얘기가 없는 예. 것 같은데요. 그렇다는 점에서 만약에 변호사 선임했다면 벌써 이제 접견을 가고 했겠죠. 그 점이 없다고 하면 아직까지 변호사 선임을 안 했는 것이 분명하다라고 다만 아직까지는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검찰 단계에서는 사실 많은 변호사가 필요 없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법원으로 넘어왔을 때 이제 진검 승부를 하게 되는데 달라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죠. 그때부터 법리 공방을 할 때는 그때조차도 재판부에 처음에 그 준비 절차에 왔는데 유영하 변호사와 최명성 변호사 두 명이 달랑 앉아 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진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운명이 정말 네. 풍전등화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그거는 없습니다. 정말 좀 문제가 있는 네, 상황이다. 그렇습니다. 법원에서 그런다면. 참고로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을 처음에 구할 때 예. 사실은 돈을 많이 들고 다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현금을.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이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말하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예. 사실은 몇억 혹은 몇십억 단위의 얘기를 하면서 나의 사건을 맡아달라라는 얘기가 되게 구체적으로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최순실 씨의 사건을 맡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 부담이 부담스러웠죠. 컸기 때문에 이제 예. 변호사들이 못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오히려 최순실 씨보다는 훨씬 더 많아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일단은 두 명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종우 씨, 박 전 대통령이 돈에 대해서요.
특별히 기억나는 일이 없는데 저희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김무성 전 대표가 2007년 경선 당시 때 일화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요 당시 상황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네. 2007년도 대선 후보 당시에 김무성 지금 그 바른정당 그 의원이 예. 김무성 의원이 좌장격이었어요. 캠프 총괄본부장이었는데 김무성 의원이 사실은 자신의 돈도 들여가면서 선거를 이끌고 있었어요. 이끌고 있고 한 번도 그걸 제대로 보고를 안 했죠. 선거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그런데 막판에 가서 저 대표님 돈이 다 떨어졌으니까요. 이 지금 삼성동 집을 팔고 신당동 집으로 들어가세요. 실탄이 이제 떨어진 거군요. 자, 이거는 조금 더 들여다보면 실탄이 꼭 떨어져서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제 나중에 선거법에서 다 돌아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징적으로 박 전 대통령, 박 후보가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했다. 내가 집까지 이렇게 했다. 이게 당에서 하나의 사기거든요. 그리고 더 크게 할 수 있는 하나의 전기거든요. 그런 모멘텀 때문에 사실 김무성 그 당시에 그 총괄본부장이 제안을 했던 거예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그 뒷얘기도 있어요. 집은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뒤에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예. 그건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알려진 얘기지만 그냥 들려오는 얘기지만 박 대통령의 그 이 말이 뭐냐면 선거에 왜 돈이 들어가죠? 네. 거의 그런 표현이었어요. 제가 언제 돈 쓰라고 했어요? 뭐 여러 가지 버전으로 알려졌지만 어쨌든 뉘앙스는 이겁니다. 선거에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한 번도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97년도에 그 보궐선거로 국회의원이 됐을 때도 우리가 많이 지금은 알려졌잖아요. 임선희 씨. 그러니까 최순실 운전기사가 씨의 뭐 사는 모친이 거 같잖아. 2억 5천만 원, 딸들한테 5천만 원씩 다 받아갖고 2억 5천만 원을 마련해서 가서 아예 집에 캠프를 차리고 그 돈을 지출해가면서 당선시켜 줬잖아요. 네. 보면 그 돈이 어떻게 되는지 박근혜 당시 뭐 후보에게 말을 했을까요? 저는 안 했을 거예요. 그러면 네. 그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것에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실질적인 그리고 내가 그걸 지출한다 하는 그런 식의 이 행위, 그 행위를 안 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그런 네. 변호사에도 돈을 줘야 되느냐에 대한 뭐 이런 네. 감이 없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경제적인 관념이라고 그럴까요? 돈을 바라보는 게 저희하고는 다른 거죠. 본인 지갑에서 돈이 나간 적이 얼마나 있었겠느냐. 근데 이재경 소장님, 이게 선거는 다르잖아요. 선거는 당연히 돈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도 어느 정도는 알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알든 모르든 본인의 손으로 돈을 집행하거나 더군다나 이제 그 집 얘기잖아요. 네. 삼성동 집이 갖는 박 전 대통령한테 의미는 남다른 거죠. 저게 그냥 단순히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문제가 아니라 당신의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품 같은 것들을 아마 거기에 다 보관하고 모시고 있고 네. 그리고 또 특유의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한번 믿으면 오래 가는 것처럼 그 집에 대해서도 뭐 애착을 갖고 있으니까 집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아마 버럭 화를 냈지 선거에 돈이 안 든다 이거라고는 저는 안 봐서 집 팔으라고 해가지고. 예, 뭐 굳이 표현을 그렇게 팔라는 건 아니었겠죠. 물론 뭐 예. 담보로 해서 받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의견이 들어갔을 텐데 저는 여기 이때 상황이 2007년에 그 경선은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아마 건곤일척의 진검승부를 할 가장 때가 치열했다는 경선. 그러니까 본인도 또 98년에 정계에 다시 입문하면서 재보궐선거를 통해 입문하면서 돈 든 건 알아요. 예. 최순실 씨가 갖다 돈을 댔지만 그 얘기를 보고를 안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이 본인 것을 건드려서 뭘 하거나 본인이 돈을 집행하거나 이런 경험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12살 이후로 그 청와대에 들어간 그때 이후로 본인 손으로 우산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인데 네. 뭐 생활에 관한 모든 부분도 그래서 40년 동안 최순실 일가가 옆에 거의 장악하다시피 해왔고 예. 거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서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여기에 대해서 뭐 돈 문제를 일일이 이번 변호사 비용에 대한 관념도 어쩌면은 누군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해보게 됩니다. 내가 직접 돈을 지불할 일은 아니다. 줘야 되는 거고 검찰의 논리가 잘못됐다는 걸 조목조목 반박해 줘야 되는데 그거를 어떻게 500만 원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2천만 원도 불렀다고 얘기하는데 예. 제가 그 변호사님이라 하더라도 뭐 1, 2천만 원 받아가지고는 이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당연히 거절했을 것 같고 예. 이런 경우는 최소한 몇 억 이상은 받아야 되는 게 맞죠. 억 단위로 넘어가야. 그러니까 그렇죠. 이걸 수임을 하더라도 정치적인 부담이 그 변호사한테 있는 거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사건은 못 보니까 거기에 대한 기회비용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그 변호사들 입장에서 역지사지해 보면 예.
뭔가 이제 자기의 노력이 들어갔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뭐 일반적인 사회생활의 원리이고 직업적인 원리이기도 예. 할 텐데 그것이 이제 그 보상이 되는 방식이 직접적으로 돈이 될 수도 있고 또 명예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또 혹은 예. 그 예를 들면 이 사건을 맡아서 추후에 많은 수임이 예상된다거나 사건 수임이 이런 게 있다거나 아니면 예. 아주 특수한 관계여서 한다거나 이렇게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은 사실상 이런 부분 중에 어느 한 부분도 지금 제대로 충족될 만하지 않기 때문에 예. 거물급 변호사들이 참여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역으로 정치적 부담을 안게 되는. 그래서 이 사건을 맡았다는 게 오히려 그 불명예스럽고 혹은 추후에 추가적으로 다른 사건을 수임하는데 장애가 될 수도 있다는 예. 점. 이런저런 점들을 아마 고려해 보면 실질적으로 잘 안 맡으려고 할 것이고 예. 무엇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변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가 없는 거예요. 이 변호를 제대로 해서 법리적으로 다투어 보겠다는 의지가 있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정도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예, 도돌이표 같이 되돌아오는 얘기입니다만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문제를 애초에 인식이 난 죄가 없고 엮였다. 예. 끝까지 부인한다. 여기에 뭐 굳이 뭐 변호사 많은 비용 들여서 변호사를 써서 법리 다툼을 할 필요가 없다. 예. 이런 아마 인식에서 결국 이런 결과까지 왔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정치적인 여론전은 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법리 논쟁은 병행을 하는 것이 맞는 방법 아닌가요? 법리 논쟁은 아예 포기하고 정치적으로 여론전으로 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네. 어차피 지금 법리 다툼을 벌인다는 거는 어떤 상황이냐면 그 법리 다툼을 벌여서 만약에 완전히 무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네. 아마도 3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가능하지 않을까요? 근데 완전한 무죄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형량을 어떻게 할 거냐. 예를 들자면 확실하게 이런 부분은 있을 것 같아요. 5년 이상이냐 5년 이하냐. 지금 네. 그러니까 뇌물죄 부분이 바로 그건데 그래서 뭐 10년 이상의 어떤 무기징역까지의 그런 특가법상 애착이랄까. 그게 아니면은 변호사로서 모든 것을 희생하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500만 원이면 유영하 변호사가 이 일 외에는 다른 일을 못 한다고 가정을 한다면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몇 달 첫 동안 달 500만 원 받는 했다고 거예요? 하면은 예. 아시다시피 개인 변호사를 한다 하더라도 변호사 사무실 유지비만 해도 1, 2천만 원 이상 들어갈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500만 원 했다고 하면은 첫 달 사무실 유지비조차도 지금 나오지 않고 계속 그 다음부터는 손가락 쫄쫄 빨고 있다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사실 본인으로서는 지금 평생 살아왔는 것이 청와대에 있다가 해서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야 될지 모르지만 보통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를 했다고 하면은 아마 부인이 가만히 있질 않을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노 변호사 보도 보면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를 1,000만 원 수임료를 제의했다 거절했다는 건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수치가 아주 터무니없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변호사들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같이 매겨요. 그러니까 1,000만 원이면 이제 900만 원 정도가 원래 본 수임료고 네. 90만 원 정도가 그 부가세거든요. 그럼 900만 원에서 50% 정도가 또 세금으로 나가요. 아 그래요? 예, 그러면 거의 한 450만 원, 500만 원만 가지고 사실은 그분한테 모든 일을 해달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가능할 것인가? 게다가 이제 검찰이 하고 이제 정면으로 이렇게 변호사들이 붙게 되잖아요. 검찰이 엄청나게 물량 공세를 해요. 의견서는 네. 너무너무 많이 내고 여러 가지 자료를 전부 다 첨부하거든요. 그럼 그것들을 일일이 다 반박하는 의견서를 우리도 또 내줘요. 그 형량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아예 5년 이하의 그런 어떤 뇌물죄로 갈 것이냐 이런 식의 법리 다툼을 할 생각이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죠. 그런데 지금은 그건 의미가 없다. 무죄가 아닌 이상은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 같아요. 1년을 살든 아니면 무기를 살든 사면은 똑같다. 사면에서 받아 나오는 거는 똑같은데 그것을 갖고 법리 다툼을 벌여야 되겠느냐 이런 판단도 가능하지 그런 않겠습니까? 것들이 사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전제네요. 그러면은. 그렇죠. 예. 그런데 사실은 이 사건을 자세히 우리가 들여다보면 감정적인 것을 배제하고 평가를 해보면은요.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충분히 많은 사건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었던 신분 내에서 행한 여러 가지 것들은 통칭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익스큐즈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 또 두 번째로는 뇌물이라고 하는 걸 본인이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자기 손으로는 안 받았단 말이죠. 그렇죠. 게다가 최순실 씨하고는 관계가 또 인척 관계도 아니고 그렇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걸 정말로 잘 뜯어보게 되면 예. 사실은 법리 주장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뇌물 관련된 것도 뭐 삼성 이재용 부회장도 전부 다 부인하고 있고 증거 같은 건 사실 객관적으로 드러난 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다면은 이 사건에 정말로 변호사가
이 사건을 내가 맡아서 무조건 한번 잘해봐야 되겠다라는 자존심을 걸고 싸움을 해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려면은 자기가 사건을 장악을 해야 되고 의뢰인하고 소통이 제일 잘 돼야 되는데 그런데 또 이제 수임료 얘기가 설교사님 나오는데 글쎄요. 적은 보니까 굉장히 한 500만 원 정도 얘기가 나왔다가 추가적으로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은 1,000만 원을 제시했다는 보도가 나왔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예. 사실 전직 대통령의 대통령 수임료를 얘기한다는 것이 참 제 입장에서도 참 답답하고 좀 예. 황당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 형사 사건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착수금해서 예를 들어서 뭐 집행유예나 무죄가 나오면 성공보수를 받고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 한 2, 3년 전에 대법원에서 이게 형사사건의 성공보수는 이게 그 반사회적 법률 행위로서 무효다라고 해서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못 받게 돼버렸습니다. 아. 그렇게 되니까 그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네. 착수금을 조금 더 많이 받는 취지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최명성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굴지의 로펌에 있다가 이 탄핵 사건에 대해서 하기 위해서 회사를 나왔습니다. 네. 달리 어떤 사건을 할 수 있는 어떤 수임도 못하고 여기에만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하는데 얘기가 뭐 실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착수금 500만 원 받고 지금까지 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예. 변호사로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뭐 그걸 애국심이라고 해야 될지 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뭐 개인적인 어떤 뭐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까? 예.